숨겨진 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종 임금 시절의 일입니다. 강원도 금강산 자락에 김선비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나이였지만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지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글을 잘 읽고 마음씨가 착하기로 소문난 선비였습니다. 김선비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산속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었지요. 그저 책과 함께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김선비는 평소처럼 산길을 거닐며 시상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고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지요.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끙 앓는 듯한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냥꾼 서너 명이 덫에 걸린 여우 한 마리를 잡으려 하고 있었지요. 여우는 앞다리가 덫에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우의 눈빛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사냥꾼들이 창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곧 여우의 목숨이 끊어질 참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문득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잠깐 그 여우를 놔주시오. 김선비가 소리쳤습니다. 사냥꾼들이 놀라 돌아보았지요. 웬 선비가 사냥을 방해하는가? 제발 그 여우를 살려주시오. 제가 돈을 드리겠소. 김선비는 주머니를 뒤져 얼마 안 되는 돈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 달치 쌀값이었지만 여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내놓았지요. 사냥꾼들이 돈을 보더니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선비 양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좋소. 이 돈을 받고 여우를 놔주겠소. 사냥꾼들은 돈을 받아들고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여우는 자유로워지자마자 김선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의 뜻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는 절뚝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선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치 쌀값을 써버렸으니 이제 더욱 궁핍하게 살아야 했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책을 읽다가 문득 졸음이 왔습니다. 촛불 아래서 고개를 숙이고 잠이 들었지요.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한밤중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김선비가 문을 열어보니 눈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 여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 긴 검은 머리, 그리고 슬픈 듯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옷은 남루했고 맨발이었습니다. 누구시오? 김선비가 놀라 물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녀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집을 발견했습니다. 하룻밤만 묵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선비는 난처했습니다. 호라비인 자신의 집에 낯선 여인을 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한밤중에 여인을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방은 하나뿐이니 제가 마루에서 자겠소. 부인은 안방을 쓰시오.
여인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김선비는 여인을 안방으로 안내하고 자신은 마루에 자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저 여인은 누구일까? 왜 한밤중에 산소까지 왔을까? 다음 날 아침 김선비가 일어나 보니 여인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이것을 소녀가 감사의 표시로 준비했습니다. 선비님의 부엌에 있는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감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아침 식사였지요. 밥을 먹으며 김선비가 물었습니다. 부인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소? 여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소녀는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오셨소? 먼 곳에서 왔습니다. 오래 떠돌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그럼 갈 곳이 없으시다면 당분간 여기 계시는 것이 어떠하오? 비록 가난한 집이지만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낫지요. 그렇게 여인은 김선비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홍월이라고 했습니다. 홍월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지요. 김선비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홍월은 항상 밤에만 외출했고 낮에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곤 했지요. 며칠이 지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홍월의 따뜻한 마음씨에 끌렸고 홍월도 김선비의 착한 심성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선비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홍월, 나는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오. 하지만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소. 나의 아내가 되어 주겠소? 홍월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님, 소녀는 선비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시오? 소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몸입니다. 비밀이 무엇이든 상관없소.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홍월이 고개를 들어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사랑이 섞여 있었지요. 선비님, 정말 소녀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겠소. 그럼 소녀를 받아주십시오.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없고 증인도 없는 조용한 혼례였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김선비와 홍월은 산속 초가집에서 단둘이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김선비는 과거 공부를 계속했고 홍월은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하지만 홍월은 여전히 낮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픈 듯이 앓기도 했지요. 김선비가 걱정하며 물으면 홍월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김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홍월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빨리 돌아오세요. 소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걱정 마시오. 시험만 보고 바로 돌아오겠소. 김선비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홍월은 매일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산속에 여인이 혼자 산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지요. 거기 누구 있소? 마을의 건달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홍월이 문을 열지 않자 그들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오호, 미인이로구나.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소. 나가 주십시오. 제 남편이 곧 돌아옵니다. 남편? 그 가난뱅이 선비 말이오.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나을 것이요. 건달들이 홍월을 잡으려 했습니다. 홍월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홍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야수의 눈으로 변한 것이지요. 건달들이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 눈을 봐라. 뭔가 이상해. 홍월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 목소리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지요. 하지만 마을로 돌아가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산속의 그 여자, 요괴인 것 같소. 눈빛이 사람이 아니었소. 틀림없이 여우 요괴일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선비가 과거 시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시험은 잘 본 것 같았고 마음이 가벼웠지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선비를 붙잡았습니다. 선비님, 큰일 났소. 무슨 일이요? 선비님 댁에 여우 요괴가 살고 있다고. 하오, 빨리 도망가시오. 김선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내 아내가 요괴라니. 정말이요, 여러 사람이 봤소. 눈빛이 짐승 같았다고 하오. 김선비는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 아내는 착한 사람이요.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뿌리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홍월이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다가가자 홍월이 돌아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서방님, 돌아오셨군요. 홍월, 당신 괜찮소?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소녀가 요괴라는 소문이지요. 홍월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김선비가 홍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런 소문 믿지 않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아니까. 홍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녀의 비밀을. 비밀이라니? 소녀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선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홍월이 계속 말했습니다. 소녀는 900년을 산 여우입니다. 100년만 더 있으면 1000년 수행을 마치고 인간이 될 수 있었지요. 김선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월은 진지했습니다. 몇 달 전 서방님이 사냥꾼들로부터 소녀를 구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덫에 걸린 여우를 말입니다. 그때 그 여우가, 예, 바로 소녀였습니다. 김선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우가 바로 홍월이었다니. 소녀는 서방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묵으려 했는데 서방님의 따뜻한 마음에 머물게 되었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김선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여우란 말이요? 예, 하지만 소녀는 서방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것만은 거짓이 아닙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이 여우든 사람이든 상관없소. 홍월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으십니까? 물론이요. 당신은 나를 속인 적이 없소. 항상 착하고 따뜻했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홍월이 김선비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여우 요괴를 잡아야 한다. 마을에 재앙이 올 것이다. 선비도 요괴에게 홀린 것이 틀림없다. 군중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심지어 스님과 무당까지 데려왔지요. 김선비가 나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돌아가 주시오. 내 아내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선비님, 정신 차리시오. 여우에게 홀린 것이오. 아니오, 나는 정신이 멀쩡하오. 하지만 군중은 듣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무당이 부적을 던졌습니다. 홍월이 고통스러워하며 비틀거렸습니다. 홍월. 김선비가 달려가 홍월을 안았습니다. 홍월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이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 가지 마시오. 소녀는 900년을 살았지만 서방님과 함께한 이 몇 달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홍월, 서방님, 소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소녀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홍월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여우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여우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털에 9개의 꼬리를 가진 구미호였습니다. 군중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구미호다. 진짜 구미호였어. 홍월이 여우의 모습으로 김선비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이별의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는 산속으로 뛰어들어 사라졌습니다. 홍월, 돌아오시오. 김선비가 울부짖었지만 홍월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지요. 그날 이후 김선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거 공부도 때려치우고 매일 산속을 헤매며 홍월을 찾았습니다. 홍월, 어디 있소? 나야, 나를 잊지 않았겠지. 하지만 홍월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김선비는 여전히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초췌한 모습이 되었지요. 어느 날 밤 보름달이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지쳐서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홍월,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김선비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홍월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홍월, 당신이. 김선비가 달려가 홍월을 껴안았습니다. 홍월도 눈물을 흘리며 김선비를 안았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소. 왜 이제야 나타났소? 소녀는 가야 했습니다. 서방님께 해가 될까봐 홍월이 김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소녀에게는 100년의 수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수행을 마치면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100년이라니, 그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서방님은 인간이니 100년을 기다릴 수 없지요. 김선비가 홍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기다리겠소. 100년이든 1000년이든. 서방님,
내가 죽어서라도 기다리겠소. 다음 생에서라도 당신을 만나겠소. 홍월이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서방님, 정말 소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홍월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빛나는 구슬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녀의 여우 구슬입니다. 900년 동안 쌓은 정기가 담겨 있지요. 이것을 서방님께 드립니다. 이 구슬을 가지고 계시면 서방님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수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요? 예,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구슬을 절대 잃어버리거나 깨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먹으면 구슬의 힘이 사라집니다. 김선비가 구슬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꼭 기다리겠소. 100년 후에 다시 만나자. 예, 서방님. 100년 후에 꼭 만나요. 홍월이 김선비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빛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김선비는 그날부터 홍월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우구슬 덕분에 김선비는 늙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젊은 모습을 유지했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왜 늙지 않는가? 요괴가 아닐까? 김선비는 사람들을 피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홍월을 기다리며 살았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김선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암자를 짓고 홍월의 초상화를 그려 모셔놓았습니다. 매일 그 앞에서 기도하며 홍월을 기다렸지요.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50년, 70년, 90년.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조선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산속에서 홍월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드디어 100년이 되는 해의 가을이 왔습니다. 김선비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100년 전 그날처럼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처음 홍월과 헤어진 그 장소로 갔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 기다렸지요. 밤은 깊어갔지만 홍월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의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안 오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침 햇살 사이로 한 여인이 걸어왔습니다. 1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의 홍월이었습니다. 김선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홍월, 서방님. 두 사람은 달려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정말 기다려주셨군요. 100년을 당연하지 않소. 약속했으니까. 홍월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소녀의 수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소녀는 진짜 인간이 되었습니다. 정말이요. 예, 이제 소녀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서방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김선비가 여우구슬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돌려드리겠소. 아니요, 그것은 서방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제 소녀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서방님과 함께 오래 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재회했습니다. 10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지요. 두 사람은 산속을 떠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홍월은 진짜 인간이 되었고
김선비는 여우 구슬의 힘으로 여전히 젊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10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니. 진정한 사랑이로구나. 김선비와 홍월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낳고 손주들도 보았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도 서서히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요. 마침내 두 사람이 100살이 넘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은 처음 만난 그 산속으로 갔습니다. 손을 잡고 나무 아래 앉았지요. 홍월 1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소.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너무 행복했소. 소녀도 행복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소녀는 영원히 여우로 남았을 것입니다. 서방님의 사랑이 소녀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함께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그 나무 아래에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천년 사랑의 무덤이라고. 이상하게도 그 무덤 위에는 매년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여우꽃이라고 불렀지요. 그 꽃을 보면 김선비와 홍월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김선비는 홍월이 여우라는 것을 알고도 사랑했습니다. 외모나 종족이 아니라 마음을 사랑한 것이지요. 둘째,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월은 김선비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끝까지 약속을 지켰지요. 셋째, 기다림의 가치입니다. 김선비는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기다림 끝에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옛 선조들의 말씀처럼 100년 가약이라 했습니다. 100년을 함께 약속한다는 뜻이지요. 김선비와 홍월은 정말로 100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100년 가약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